제49차 고위정책회의 약속 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노는 누구보다 크고 어느 시기보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민생을 위한 제1야당의 역할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불통과 억지, 이해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생위기, 재정 파탄 등 심각한 엉터리 삼포 예산도 하루하루 힘겨운 우리 또 서민중산층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경으로 1차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생이 포기되고 그리고 공약이 포기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포기된 엉터리 선포 예산 우리가 흘려보낼 수는 없다라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고심과 고충 속에서 4인 회동의 타결은 고심 끝에 내린 차선의 선택이고 민생을 위한 반발자 전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은 민생, 민주, 지방과 재정을 살린다는 4생의 원칙으로 임할 것입니다. 반민생, 재벌특혜 감세, 그리고 중산 서민 증세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재벌의 감세 철회와 복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공약 약속 이행을 관철해 낼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도입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은 실시되어야 하며 반드시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대로 또 특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 정보 취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 해명은 무조건 꼬리 자르고 보자는 식입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는 개인적 일탈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 일탈 변명 대전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변명했다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군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도 마찬가지로 첫 일성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정보 취득 과정과 관련해서 개인적 일탈이라는 그 해명과 변명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군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과 한박이다라는 점에 우리는 매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청와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그 뒤에는 개인적 일탈로 변명하다가 이제 진실은 조직적 개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만 남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도 조만간 조직적 개입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최소한 행정관이 개인신상 정보를 불법 입수하게 된 경위 정도는 밝혀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버리니 믿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변명을 하는 이 청와대와 이 정권은 그야말로 그러니 사춘기 정권 아니냐라는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 자르기 변명은 사춘기 청소년 변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대선 개입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또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최 총장 찍어내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특검 도입이 필요 없도록 검찰도 철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결코 식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문 제4항에 있는 것처럼 특검 시행에 대한 논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 심사의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세입 측면에서는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세출 측면에서는 민생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가구주의 46.7%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비관적 인식이 큰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질 좋은 성장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의 심사 역시 최우선 목표를 어려운 서민 경제 살리기에 둘 것입니다. 보육 예산과 학교 급식의 지원, 기초노령연금의 20만원 보장, 그리고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 확대, 민주당이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그리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MB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촉박한 심사기일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재정 안정화를 통한 민생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부채 시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부담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부동산 정책까지 서민들에게 부채 폭탄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828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자 결국 MB정부와 똑같은 빚내서 집사를 하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번의 정부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좌충우돌 정책 때문에 지금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 살 돈 고사하고 지금 전세 오르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빚을 어떻게 내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여전히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적자 재정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낸 것도 부족해서 이미 1,000조 원이 넘은 가계부채까지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주거 안정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실시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GDP 2.5%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에 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할 TPP 참여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급하게 먹는 법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TPP 참여 주식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식이 4~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조급증이 물러온 국내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TPP 참여 12개국 중 이미 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TPP 참여로 인한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TPP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문화비이기만 급급해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문화안보분과위원회 안기백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개월 동안 국정 현안의 퇴행의 연속이었고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는 간대가 없고 국민과 약속을 헌시책처럼 맺힘으로써 반칙과 불신만 남았습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 체계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고 안보 경영을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국민을 분노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정권은 안보 경영을 하나부터 10까지 파기시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약속 살리기 안보분과위원회에 선정한 국민 기만 10대 안보 공약 중 대표적인 파기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입니다.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던 이 공약은 불과 2010년도 MB 정권 때 파기했던 내용을 다시 대선 때 순간적으로 표를 넣기 위해서 살려낸 겁니다. 병무 보상금의 희망중기금 도입, 전작권 전환 차질 없는 이행, 적정 수준의 국방 예산 확보,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적기 전력화 추진, 참전 명예수단 증액 등이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약 대표적인 파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뢰받는 국약을 목표로서 국방과 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약 파기, 민생 파기, 미래 포기로 인해 무너지는 국방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지난 6년간 보수 정권은 군 사이버 택배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군이 생명처럼 지켜온 정치적 중립마저 훼손시켜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의 시대가 암의 시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잊어버린 국방 안보 공약을 생생하게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속 살리기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금년 14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월 29일입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고 어제 교학서를 제외한 6개 출판사의 집필진 12명이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제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했고 학계에서 검증된 학설까지 마음대로 바꿨으며 학교 현장을 비롯한 교육계를 온통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008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이 결국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패소한 것처럼 이번 소송 역시 교육부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도 정보위에는 그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교육부는 처음 검정 과정에서의 채점표, 도대체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는가 하는 근거가 되는 채점표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소위 전문가 협의회 구성 그리고 회의록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명령권을 내린 수정심의위원 15명의 명단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수정 작업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서 국정원보다 더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이번 밀실 수정 작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무리수를 저지른 것은 오로지 교학사 역사교과서 살리기였으며, 다른 7종 역사교과서는 그 과정에서 애매하게 속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무리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승만 독재와 사회부 혁명이라는 단원 제목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피로얼룩진 5.18 민주화운동을 제목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탁하고 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소제목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당시의 일인데,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모든 언론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과서에 당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썼는데 이 제목까지 고치라 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반면에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오류를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인데,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제주 4.3에서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술했냐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쩌다가 죽은 사람들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기술 내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기관총 비행기를 헌납한 경성방직의 김현수 사장, 이 사람은 나중에 이로 인해서 반민특위에 고발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독립의 바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상공업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 교과서, 제대로 검정 심의를 했다면 당연히 불합격했어야 할 교학사 교과서를 제도권에 들여놓기 위해서 멀쩡한 다른 교과서를 속죄양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학회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독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했는지 수정했는지 파악할 수도 없게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일방통행, 국회 무시, 국회 여론 무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을 즉각 취소하고 이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백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중구난방인 정부의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장성택 실각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마치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이 있는 듯 이틀 동안 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 장관은 장성택 실각설 판단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 장관은 신병의 이상이 없다라고 밝혀 국민은 대체 누구의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대북 정보, 안보와 직결된 정보는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발표할 땐 적어도 정부기관이 입이라도 맞춰서 혼란과
혼선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장성택이 중국통이자 그동안 대남 전략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지난 2년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통일부 장관도 어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정부기관이 따로따로 이를 발표한 건 마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이용한 셈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한 셈이 되겠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안행이 가다이신 이찬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보교육 관련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뭐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보교육을 뭐 최우선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안행위 위원들로서 안보교육은 해야 된다라는 데는 다 일치를 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단 안보교육 자료를 지난해처럼 10월 달에 만들어갖고 12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 봐도 선거에 개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보 자료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동감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그래서 방법을 일단은 자료를 완전히 제작하기 전에 안전행정위원회 전체에서 제목과 목차와 내용 요지를 사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돼서 소방방재청에서도 4억 5천만 원이라는 안보교육 강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4억 5천만 원 삭감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중재안을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여기서 깎이면 소방방재청 예산이 교육 예산에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제목을 바꾸자. 그래서 안보교육 강사 비용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항목을 바꿔갖고 원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